제7과 한국 생활 대화와 이야기 들어보세요. 1. 요즘 한국 생활은 어때요? 많이 익숙해졌어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원래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서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제는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매운 음식도 잘 먹게 됐어요. 매운 음식이 한 번 먹으면 계속 끌리거든요. 알리 씨는 어때요? 저는 매운 것은 여전히 못 먹지만 한국 생활에는 많이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뭐든지 빨리빨리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요즘엔 천천히 하는 사람을 보면 오히려 제가 답답해져요. 맞아요, 맞아. 그건 저도 그래요.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바뀐 걸 보면 신기해요. 2. 나 정말 바보인가 봐.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한국어 실력이 늘지를 않아. 안 늘기는 내가 볼 때는 많이 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 생각에는 왜 계속 그대로인 것 같지? 이제 한국어 공부도 재미없어지고 한국 음식도 먹기 싫어졌어. 드디어 너한테도 슬럼프가 왔나 보다. 나도 한국에 온 지 반년쯤 됐을 때 너처럼 그랬어. 집에 돌아가고 싶고 그렇지? 응, 맞아. 너도 그랬어? 그럼 그때 어떻게 했어? 사실 특별히 한 것은 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사라졌어. 그런데 뭔가 변화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모든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럴지도 모르니까. 그런가? 그럼 기분 전환도 할 겸 근처에 여행이나 가볼까? 3.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혼자이고 외국 생활이 낯설어서 그런지 추위를 많이 탔다. 그래서 겨울옷도 사고 한국어 연습도 할 겸 쇼핑을 하기로 했다. 마침 학교 앞에 옷가게처럼 보이는 한 가게를 발견했다. 그곳에는 옷들이 많이 걸려 있었고 가게의 주인처럼 보이는 한 아저씨가 밖에 나와 옷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내가 아저씨에게 옷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아저씨가 나를 보며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내 한국어 발음이 이상해서 그러는 줄 알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말했다. 이 옷 얼마예요? 그 말을 들은 아저씨는 크게 웃으면서 나에게 가게의 간판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세탁소라고 쓰여 있었다. 듣고 따라하세요. 1. 요즘 한국 생활은 어때요? 많이 익숙해졌어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원래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서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제는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매운 음식도 잘 먹게 됐어요. 매운 음식이 한 번 먹으면 계속 끌리거든요. 알리 씨는 어때요? 저는 매운 것은 여전히 못 먹지만 한국 생활에는 많이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뭐든지 빨리빨리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요즘엔 천천히 하는 사람을 보면 오히려 제가 답답해져요. 맞아요, 맞아. 그건 저도 그래요.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바뀐 걸 보면 신기해요. 2. 나 정말 바보인가 봐.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한국어 실력이 늘지를 않아. 안 늘기는 내가 볼 때는 많이 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 생각에는 왜 계속 그대로인 것 같지? 이제 한국어 공부도 재미없어지고 한국 음식도 먹기 싫어졌어.
드디어 너한테도 슬럼프가 왔나 보다. 나도 한국에 온 지 반년쯤 됐을 때 너처럼 그랬어. 집에 돌아가고 싶고 그렇지? 응, 맞아. 너도 그랬어? 그럼 그때 어떻게 했어? 사실 특별히 한 것은 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사라졌어. 그런데 뭔가 변화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모든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럴지도 모르니까. 그런가? 그럼 기분 전환도 할 겸 근처에 여행이나 가볼까? 3.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혼자이고 외국 생활이 낯설어서 그런지 추위를 많이 탔다. 그래서 겨울옷도 사고 한국어 연습도 할 겸 쇼핑을 하기로 했다. 마침 학교 앞에 옷가게처럼 보이는 한 가게를 발견했다. 그곳에는 옷들이 많이 걸려 있었고 가게의 주인처럼 보이는 한 아저씨가 밖에 나와 옷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내가 아저씨에게 옷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아저씨가 나를 보며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내 한국어 발음이 이상해서 그러는 줄 알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말했다. 이 옷 얼마예요? 그 말을 들은 아저씨는 크게 웃으면서 나에게 가게의 간판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세탁소라고 쓰여 있었다. 제7과 한국 생활 듣기 활동 듣기 1 다음은 한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화입니다. 잘 듣고 아래의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하세요. 크리스틴 씨는 언제부터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한국에 처음 온 게 2002년 여름이에요. 그때 아시아 지역을 여행 중이었는데 마침 한국에서 월드컵이 있어서 축구 구경도 할 겸 한국에 왔지요. 그때 좋은 인상을 받았나 봐요. 이렇게 한국어 공부까지 하는 것을 보면 물론이에요. 온 국민이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응원하는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들은 처음 봤거든요. 한국에서 살면서 혹시 생각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생활하다 보면 화가 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는데 그건 어느 나라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 산 지 오래돼서 그런지 요즘에는 외국에 있다는 사실을 잊을 때도 있어요. 그만큼 익숙해졌나 봐요. 듣기 2 어느 유학생이 한국 생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듣고 아래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하세요. 한국에 온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낯선 한국 생활에도 많이 익숙해졌고 한국어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끔은 고향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와 이야기할 때도 한국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럴 때가 있지요? 특히 제가 자주 사용하는 한국어는 바로 어입니다. 짧은 이 단어는 여러 상황에서 통할 수 있고 아주 요긴합니다. 예를 들어 응이라는 말 대신 어라고 할 수도 있고 뭐라고? 라는 말을 대신하려면 어? 라고 끝을 올리면 됩니다. 심지어 내 친구는 전화를 받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로 끝낸 적도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어라는 말을 좋아하고 많이 써서 그런지 지금은 고향에 있는 제 가족들도 어라고 말하면 무슨 뜻인지 아는 것 같습니다. 제8과 분실물
대화와 이야기. 들어보세요. 1. 어떻게 지갑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 지갑? 아까 식당에 두고 온 것 아니야? 그런 것 같아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식당에 다시 가봤는데 없었어. 그래? 그럼 아무래도 걸어오다가 어디에 떨어뜨렸나 보다. 지갑 안에 돈이 많이 있었어? 돈은 많지 않은데 외국인 등록증하고 신용카드가 들어있어. 그럼 신용카드 분실 신고부터 해야겠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가보자. 그래. 다른 건 몰라도 신분증이라도 찾았으면 좋겠는데. 2. 네, 지하철 유실물센터입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제가 오늘 지하철에 가방을 두고 내렸거든요. 정확한 시간과 위치가 기억나세요? 봉화산행 지하철인데 지하철 맨 앞칸에 탔고요. 8시 30분쯤 안암역에서 내렸어요. 가방은 어떤 모양이에요? 네모난 서류 가방이에요. 색깔은요? 전체적으로 까만색이고 손잡이 부분이 갈색인 가죽 가방이에요. 가방 안에 손바닥만한 지갑도 들어있어요. 아직 분실물이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연락처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3. 오늘 집에 오는 길에 택시를 탔다가 택시에 휴대전화를 놓고 내렸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전화를 하려고 전화기를 찾았는데 주머니가 허전한 곳이었다. 전화기 안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가 많아 전화기를 꼭 찾아야 했다. 그런데 택시는 이미 떠났고 어디에 가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너무 막막했다. 당황해서 집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데 멀리서 택시 한 대가 내 쪽으로 다가왔다. 자세히 보니 조금 전에 내가 탔던 그 택시였다. 택시 기사 아저씨가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고맙게도 내가 내렸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오신 것이었다. 듣고 따라하세요. 1. 어떻게 지갑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 지갑? 아까 식당에 두고 온 것 아니야? 그런 것 같아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식당에 다시 가봤는데 없었어. 그래? 그럼 아무래도 걸어오다가 어디에 떨어뜨렸나 보다. 지갑 안에 돈이 많이 있었어? 돈은 많지 않은데 외국인 등록증하고 신용카드가 들어있어. 그럼 신용카드 분실 신고부터 해야겠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가보자. 그래. 다른 건 몰라도 신분증이라도 찾았으면 좋겠는데. 2. 네, 지하철 유실물센터입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제가 오늘 지하철에 가방을 두고 내렸거든요. 정확한 시간과 위치가 기억나세요? 봉화산행 지하철인데 지하철 맨 앞칸에 탔고요. 8시 30분쯤 안암역에서 내렸어요. 가방은 어떤 모양이에요? 네모난 서류 가방이에요. 색깔은요? 전체적으로 까만색이고 손잡이 부분이 갈색인 가죽 가방이에요. 가방 안에 손바닥만한 지갑도 들어있어요. 아직 분실물이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연락처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3. 오늘 집에 오는 길에 택시를 탔다가 택시에 휴대전화를 놓고 내렸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전화를 하려고 전화기를 찾았는데 주머니가 허전한 곳이었다.
전화기 안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가 많아 전화기를 꼭 찾아야 했다. 그런데 택시는 이미 떠났고 어디에 가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너무 막막했다. 당황해서 집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데 멀리서 택시 한 대가 내 쪽으로 다가왔다. 자세히 보니 조금 전에 내가 탔던 그 택시였다. 택시 기사 아저씨가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고맙게도 내가 내렸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오신 것이었다. 제8과 분실물 듣기 활동 듣기 1 다음은 지하철 유실물 센터에서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네, 지하철 유실물 보관소입니다. 오늘 오전에 지하철에서 가방을 놓고 내렸는데요. 잃어버린 가방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깨에 매는 배낭인데요. 진한 파란색이에요. 다른 특징은 없습니까? 산지 오래돼서 좀 낡았고요. 앞에 가죽 장식으로 고려대학교 글자가 쓰여 있어요.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전자사전 하나하고 책 몇 권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곧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듣기 2 다음은 라디오 방송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분실물 신고가 들어왔네요. 2013번님께서 방금 전 버스에 노트북 가방을 놓고 내리셨다고 합니다. 종로에서 안암동으로 가는 100번 버스인데요. 버스 맨 뒤에 앉아 계셨다고 하네요. 깜빡 졸다가 그만 놓고 내렸어요. 노트북 안에 중요한 자료가 다 들어가 있는데 눈앞이 깜깜합니다. 노트북은 까만색이고요. 가방은 분홍색입니다. 가방 손잡이에 전화번호가 쓰인 이름표도 있어요. 제발 찾아주세요. 네, 애타게 노트북 가방을 찾고 계시는 사연이었습니다. 100번 버스에서 분홍색 노트북 가방을 보신 분은 방송국으로 연락주세요. 음악 한 곡 들을까요? 제9과 연애, 결혼 대화와 이야기 들어보세요. 1. 준수야, 너는 여자친구를 어떻게 만났어? 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아리 후배야. 아, 그래? 그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 아니, 처음에는 그냥 동생 같았는데 언제부턴가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어. 그런데 어떻게 사귀게 되었어? 내가 좀 따라다녔지. 계속 연락을 하고 생일에는 꽃도 보내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받아주던데? 지금도 그렇게 좋아? 응, 보면 볼수록 더 좋아. 2. 혹시 유진이가 다음 달에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어? 선을 봤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결혼을 한다고 하네? 그래. 만난 지 2달 만에 결혼하는 거라고 들었어. 부모님께서 빨리 결혼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되었다고 해도 결혼을 2달 만에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돼. 좀 이상하지만 중매로 결혼해서도 잘 사는 사람이 많던데? 그렇기는 하지만 연애할 때 죽고 못 살던 사람들도 결혼한 후에 그렇게 싸운다고 하잖아. 3. 결혼은 꼭 해야 하는 것일까? 사랑의 결실을 맺는다거나 영원한 사랑을 약속한다는 의미에서는 결혼이 필요한 것도 같지만 요즘은 결혼을 늦추거나 미루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 결혼을 하면 믿고 의지할 사람이 생긴다는 점은 좋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시간이 갈수록 가족들을 챙겨야 할 일들이 많아지고 아이를 낳아 기르게 되면 부모로서의 책임도 생긴다.
이렇게 결혼 후에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하다 보면 자신만의 시간은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멀어지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결혼을 꼭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도 나는 결혼을 하고 후회하고 싶다. 듣고 따라하세요. 1. 준수야, 너는 여자친구를 어떻게 만났어? 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아리 후배야. 아, 그래? 그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 아니, 처음에는 그냥 동생 같았는데 언제부턴가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어. 그런데 어떻게 사귀게 되었어? 내가 좀 따라다녔지. 계속 연락을 하고 생일에는 꽃도 보내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받아주던데? 지금도 그렇게 좋아? 응, 보면 볼수록 더 좋아. 2. 혹시 유진이가 다음 달에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어? 선을 봤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결혼을 한다고 하네? 그래. 만난 지 2달 만에 결혼하는 거라고 들었어. 부모님께서 빨리 결혼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되었다고 해도 결혼을 2달 만에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돼. 좀 이상하지만 중매로 결혼해서도 잘 사는 사람이 많던데? 그렇기는 하지만 연애할 때 죽고 못 살던 사람들도 결혼한 후에 그렇게 싸운다고 하잖아. 3. 결혼은 꼭 해야 하는 것일까? 사랑의 결실을 맺는다거나 영원한 사랑을 약속한다는 의미에서는 결혼이 필요한 것도 같지만 요즘은 결혼을 늦추거나 미루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 결혼을 하면 믿고 의지할 사람이 생긴다는 점은 좋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시간이 갈수록 가족들을 챙겨야 할 일들이 많아지고 아이를 낳아 기르게 되면 부모로서의 책임도 생긴다. 이렇게 결혼 후에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하다 보면 자신만의 시간은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멀어지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결혼을 꼭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도 나는 결혼을 하고 후회하고 싶다. 제9과 연애, 결혼 듣기 활동 듣기 1. 다음은 어떤 사람이 여자친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화입니다. 잘 듣고 아래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하세요. 마이클 씨는 여자친구를 어떻게 만났어요?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예요. 그럼 사귄 지 오래됐어요? 아니요, 사귄 건 대학교 3학년 때부터니까 이제 1년쯤 됐네요. 여자친구의 어떤 점이 좋아요? 예뻐요? 글쎄요, 예쁘지는 않지만 마음도 잘 맞고 보면 볼수록 귀여워요. 그럼 이 여자친구하고 결혼할 생각도 있어요? 아직 둘 다 어려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라면 결혼해서도 행복할 것 같기는 해요. 듣기 2. 다음은 만나고 싶은 이성의 조건에 대해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네, 니콜라 씨의 생각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외모나 성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마이클 씨,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니콜라 씨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물론 외모나 성격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예쁜 것보다 평생의 동반자로서 미래의 계획을 함께 세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든든한 동반자로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믿음이 가는 사람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격도 좋고 착한데 능력이 없는 사람은 글쎄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나보다 어려도 내가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서 사귀어 보고 싶습니다. 제식과 선물. 대화와 이야기. 들어보세요. 1. 다음 주에 제인 씨가 집들이 한다는 이야기 들었지요? 네. 그런데 집들이 선물로 뭘 사가지고 가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집들이 갈 때 보통 어떤 선물을 해요? 요즘은 시계나 화분 같은 것도 많이 사가지만 보통은 휴지나 세제 같은 것을 사가지고 가요. 화장지나 세제라고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봐요? 네. 이사간 집에서 모든 일이 잘 풀리라고 휴지를 주거나 비누 거품이 일어나는 것처럼 빨리 부자가 되라고 세제를 선물하는 거예요. 아, 휴지가 술술 풀리는 것처럼 말이죠. 재미있네요. 그럼 우리도 제인 씨에게 휴지하고 비누를 선물하도록 해요. 그렇게 해요. 선물의 의미를 알면 아마 제인 씨도 좋아할 거예요. 2. 얼마 전에 결혼한 중국인 친구 집에 놀러 갔었는데 내가 실수를 좀 한 것 같아. 실수를 했다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외국 친구 집에 초대를 받은 건데 뭘 사가는 게 좋을지 몰라서 고민을 많이 했어. 그러다가 신혼집에 어울릴 것 같은 시계를 사가지고 갔거든? 근데 왜? 친구가 시계를 마음에 안 들어 했어? 그건 아닌데 시계를 한자로 쓰면 죽음이라는 말과 소리가 같은 경우가 있어서 중국에서는 선물을 잘 안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거든. 정말? 나도 그건 몰랐는데. 그냥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보고 사지 그랬어. 필요한 걸 물어보려다가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고민하고 사갔는데 3.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좀 더 기분 좋게 마음까지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성이 담긴 선물은 가격이 조금 싸도 받는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나 취향을 잘 생각해서 선물을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선물은 가격만 비싼 성의 없는 선물보다 받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할 것이다. 반면에 가격이 너무 비싼 선물은 받는 사람을 부담스럽게 할 수 있다. 그런 선물을 받으면 이렇게 비싼 선물을 한 의도가 뭘까? 다음에 나도 상대방에게 그 정도의 선물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선물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부담이 없는 정도가 적절하다. 듣고 따라하세요. 1. 다음 주에 제인 씨가 집들이 한다는 이야기 들었지요? 네. 그런데 집들이 선물로 뭘 사가지고 가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집들이 갈 때 보통 어떤 선물을 해요? 요즘은 시계나 화분 같은 것도 많이 사가지만 보통은 휴지나 세제 같은 것을 사가지고 가요. 화장지나 세제라고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봐요? 네. 이사간 집에서 모든 일이 잘 풀리라고 휴지를 주거나 비누 거품이 일어나는 것처럼 빨리 부자가 되라고 세제를 선물하는 거예요. 아, 휴지가 술술 풀리는 것처럼 말이죠. 재미있네요.
그럼 우리도 제인 씨에게 휴지하고 비누를 선물하도록 해요. 그렇게 해요. 선물의 의미를 알면 아마 제인 씨도 좋아할 거예요. 2. 얼마 전에 결혼한 중국인 친구 집에 놀러 갔었는데 내가 실수를 좀 한 것 같아. 실수를 했다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외국 친구 집에 초대를 받은 건데 뭘 사가는 게 좋을지 몰라서 고민을 많이 했어. 그러다가 신혼집에 어울릴 것 같은 시계를 사가지고 갔거든? 근데 왜? 친구가 시계를 마음에 안 들어 했어? 그건 아닌데 시계를 한자로 쓰면 죽음이라는 말과 소리가 같은 경우가 있어서 중국에서는 선물을 잘 안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거든. 정말? 나도 그건 몰랐는데. 그냥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보고 사지 그랬어. 필요한 걸 물어보려다가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고민하고 사갔는데 3.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좀 더 기분 좋게 마음까지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성이 담긴 선물은 가격이 조금 싸도 받는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나 취향을 잘 생각해서 선물을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선물은 가격만 비싼 성의 없는 선물보다 받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할 것이다. 반면에 가격이 너무 비싼 선물은 받는 사람을 부담스럽게 할 수 있다. 그런 선물을 받으면 이렇게 비싼 선물을 한 의도가 뭘까? 다음에 나도 상대방에게 그 정도의 선물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선물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부담이 없는 정도가 적절하다. 제10과 선물 듣기 활동 듣기 1. 다음은 선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화입니다. 잘 듣고 아래의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하세요. 다음 주가 스승의 날이잖아요. 우리 반 선생님께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뭘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스승의 날 보통 뭘 선물해요? 특별히 선물하는 것은 없지만 카네이션을 드리기도 해요. 카네이션이요? 카네이션은 어버이날 선물로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한국에서는 선생님은 부모님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카네이션하고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해야겠네요. 수업할 때 들고 다니는 작은 가방 같은 거 어때요? 좋아하실까요? 그거 좋겠네요. 선생님께서도 받고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지 않고 선생님께 필요한 거기도 하니까요. 듣기 2. 다음은 라디오에 소개된 사연입니다. 잘 듣고 아래의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하세요. 오늘은 선물에 얽힌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안암동에 사시는 김미연 씨의 사연은 잊지 못할 선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김미연 씨가 받은 선물이 아니라 준 선물인데 하도 힘들게 만들어서 잊지 못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암동에 사는 김미연입니다. 얼마 전 가장 친한 친구의 생일 선물 때문에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뭔가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떤 선물이 좋을지 몰라서 그냥 친구가 좋아하는 책을 사주려다가 뭔가 특별한 선물을 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10년 전부터 함께 찍은 사진들을 모아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직접 컴퓨터로 편집도 하고 친구와의 추억에 대한 메모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축하 편지도 썼습니다. 그 선물을 받고 친구가 펑펑 울었습니다. 선물을 준비하느라고 힘들었지만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친구를 보며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와, 친구가 직접 제작한 기념 앨범이라니 정말 특별한 선물이 되었겠네요. 두 분을 위해 음악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듣죠? 유엔이 부릅니다. 선물. 제11과 사건, 사고 대화와 이야기 들어보세요. 1. 수연아, 너네 하숙집에 도둑이 들었다면서? 괜찮아? 응, 우리 방은 괜찮은데 앞방 언니 물건이 몇 개 없어졌어. 근데 도둑이 어떻게 들어온 거야?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아래층에 하숙집 아줌마도 있었는데 2층 창문으로 들어온 것 같아. 2층 창문이 열려 있었어? 응, 어제 앞방 언니가 환기를 시킨다고 창문을 열어놓고 나가는 바람에 그렇게 됐어. 정말 놀랐겠다. 그래서 도둑은 잡혔어? 아니, 아직. 지금 경찰이 조사 중이야. 그래도 사람은 안 다쳐서 다행이다. 2. 어? 저기 건물이 왜 그래? 완전히 다 탔네? 너 이야기 못 들었어? 어제 저기 3층에 있는 실험실에서 화재가 났잖아. 그랬어? 어쩌다가 불이 났는데? 어떤 선배가 실험을 한다고 불을 켜놓았는데 불 끄는 것을 잊어버리고 퇴근하는 바람에 불이 번졌다고 해. 건물이 저렇게 다 탈 정도면 큰 불이었겠네. 응, 어제 소방차도 오고 난리도 아니었어. 불이 난 지 1시간 만에 꺼지기는 했는데 건물 전체가 다 탔어. 다행히 사람들은 다 퇴근한 뒤라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해. 실험실에 화재가 많이 난다고는 들었는데 이렇게 가까이에서 사고가 날 줄은 몰랐다. 앞으로 조심해야겠다. 3. 빗길 교통사고. 오늘 오후 11시경 성북구 안암동에서 정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오던 개인 택시와 충돌했다. 경찰은 승용차가 커브를 돌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고로 인해 택시에 타고 있던 운전자 양모 씨 등 3명이 숨지고 정 씨와 같이 타고 있던 2명은 머리와 목 등을 다쳐 병원에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커브를 돌 때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속력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정 씨의 진술을 토대로 브레이크 고장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듣고 따라하세요. 1. 수연아, 너네 하숙집에 도둑이 들었다면서? 괜찮아? 응, 우리 방은 괜찮은데 앞방 언니 물건이 몇 개 없어졌어. 근데 도둑이 어떻게 들어온 거야?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아래층에 하숙집 아줌마도 있었는데 2층 창문으로 들어온 것 같아. 2층 창문이 열려 있었어? 응, 어제 앞방 언니가 환기를 시킨다고 창문을 열어놓고 나가는 바람에 그렇게 됐어. 정말 놀랐겠다. 그래서 도둑은 잡혔어? 아니, 아직. 지금 경찰이 조사 중이야. 그래도 사람은 안 다쳐서 다행이다. 2. 어? 저기 건물이 왜 그래? 완전히 다 탔네? 너 이야기 못 들었어? 어제 저기 3층에 있는 실험실에서 화재가 났잖아. 그랬어? 어쩌다가 불이 났는데? 어떤 선배가 실험을 한다고 불을 켜놓았는데 불 끄는 것을 잊어버리고 퇴근하는 바람에 불이 번졌다고 해. 건물이 저렇게 다 탈 정도면 큰 불이었겠네. 응,
어제 소방차도 오고 난리도 아니었어. 불이 난 지 1시간 만에 꺼지기는 했는데 건물 전체가 다 탔어. 다행히 사람들은 다 퇴근한 뒤라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해. 실험실에 화재가 많이 난다고는 들었는데 이렇게 가까이에서 사고가 날 줄은 몰랐다. 앞으로 조심해야겠다. 3. 빗길 교통사고. 오늘 오후 11시경 성북구 안암동에서 정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오던 개인 택시와 충돌했다. 경찰은 승용차가 커브를 돌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고로 인해 택시에 타고 있던 운전자 양모 씨 등 3명이 숨지고 정 씨와 같이 타고 있던 2명은 머리와 목 등을 다쳐 병원에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커브를 돌 때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속력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정 씨의 진술을 토대로 브레이크 고장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제11과 사건, 사고. 듣기 활동. 듣기 1. 다음은 사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입니다. 잘 듣고 아래의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하세요. 유미 씨, 무슨 일이에요? 전화를 많이 했네요.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언제요? 다치지는 않았어요? 네. 제가 외출했을 때 들어왔나 봐요.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 방이 엉망인 거예요. 사람이 안 다쳐서 다행이긴 한데 잃어버린 게 뭐예요? 책상 위에 있던 노트북하고 서랍 속에 있던 생활비를 가져갔어요. 신고는 했어요? 네. 방금 전에 경찰이 와서 조사하고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혹시 문을 안 잠그고 나갔어요? 아니요. 나갈 때 문을 잠갔는데 창문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돌아왔을 때에도 현관문은 잠겨 있었거든요. 듣기 2. 다음은 사고에 관한 뉴스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오늘의 사건, 사고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낮 2시 반쯤 서울 수락산 정상부근에서 42살 김모 씨가 10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산을 내려오다 눈길에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전주시 전미동 가정집에서 불이 나 안에서 자고 있던 70살 정모 씨가 숨졌습니다. 또 집 내부가 불타 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방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12과 실수, 후회. 대화와 이야기. 들어보세요. 1. 제니 씨는 한국 사람처럼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기는요. 그동안 한국어를 잘 못해서 실수도 많이 했는데요. 제니 씨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네. 처음에 한국어를 친구한테 배워서 반말밖에 몰랐거든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높임말을 배우지 않았다면 높임말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채 살았을 거예요. 그럼 이젠 그런 일이 없겠네요. 그런데 급하거나 당황하면 가끔 반말이 먼저 튀어나와서 사장님께 반말로 이야기할 뻔한 적도 있어요. 2. 너 그 남자 알지? 옛날에 나 쫓아다니던 남자 말이야. 그 남자를 어제 길에서 봤는데 너무 멋있어져서 깜짝 놀랐어. 정말? 그 사람 별로였잖아. 맞아. 나 쫓아다닐 때는 그랬었지. 그런데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거 있지? 그때 그냥 한번 사귀어 볼 걸 그랬어. 그때는 취직시험 준비하느라고 외모에 신경을 안 써서 그랬나?
그런가 봐. 내가 어려서 사람 볼 줄을 몰랐지. 게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좋은 회사에 취직도 했고 곧 결혼할 건가 봐. 그래? 정말 아깝다. 그때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 뭐. 3. 이제 다음 달이면 한국어 공부를 끝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여러 가지로 후회되는 일이 많다. 무엇보다도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다. 처음에 한국에 올 때는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매일 밤 늦게까지 친구들과 노느라고 공부는 별로 안 하고 수업 시간에도 지각하고 결석을 자주 해서 한국어 성적이 좋지 않았다. 또 하나는 친구를 많이 사귀지 못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한국 친구나 다른 외국인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그렇지만 나는 늘 고향 친구들하고만 어울렸기 때문에 한국 친구나 다른 외국 친구들과 친해지지 못했다. 좀 더 여러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걸 그랬다. 그랬다면 지금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을 것이고 외국 친구들도 더 많이 사귀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후회를 남긴 채 돌아가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듣고 따라하세요. 1. 제니 씨는 한국 사람처럼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기는요. 그동안 한국어를 잘 못해서 실수도 많이 했는데요. 제니 씨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네. 처음에 한국어를 친구한테 배워서 반말밖에 몰랐거든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높임말을 배우지 않았다면 높임말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채 살았을 거예요. 그럼 이젠 그런 일이 없겠네요. 그런데 급하거나 당황하면 가끔 반말이 먼저 튀어나와서 사장님께 반말로 이야기할 뻔한 적도 있어요. 2. 너 그 남자 알지? 옛날에 나 쫓아다니던 남자 말이야. 그 남자를 어제 길에서 봤는데 너무 멋있어져서 깜짝 놀랐어. 정말? 그 사람 별로였잖아. 맞아. 나 쫓아다닐 때는 그랬었지. 그런데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거 있지? 그때 그냥 한번 사귀어 볼 걸 그랬어. 그때는 취직시험 준비하느라고 외모에 신경을 안 써서 그랬나? 그런가 봐. 내가 어려서 사람 볼 줄을 몰랐지. 게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좋은 회사에 취직도 했고 곧 결혼할 건가 봐. 그래? 정말 아깝다. 그때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 뭐. 3. 이제 다음 달이면 한국어 공부를 끝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여러 가지로 후회되는 일이 많다. 무엇보다도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다. 처음에 한국에 올 때는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매일 밤 늦게까지 친구들과 노느라고 공부는 별로 안 하고 수업 시간에도 지각하고 결석을 자주 해서 한국어 성적이 좋지 않았다. 또 하나는 친구를 많이 사귀지 못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한국 친구나 다른 외국인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그렇지만 나는 늘 고향 친구들하고만 어울렸기 때문에
한국 친구나 다른 외국 친구들과 친해지지 못했다. 좀 더 여러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걸 그랬다. 그랬다면 지금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을 것이고 외국 친구들도 더 많이 사귀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후회를 남긴 채 돌아가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제12과 실수, 후회. 듣기 활동. 듣기 1. 다음은 어떤 사람의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화입니다. 잘 듣고 아래의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하세요. 철수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네, 사실은 좀 전에 학교에 오다가 제 친구하고 정말 비슷한 사람을 봤거든요. 그런데 왜요? 그 사람이 입은 옷이랑 머리 모양이 제 친구랑 정말 비슷해서 저는 제 친구인 줄 알았지 뭐예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네, 저는 제 친구인 줄 알고 인사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잖아요. 정말 그 사람도 깜짝 놀랐겠네요. 네, 정말 창피해서 죽을 뻔했어요.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실수를 하니까 너무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잊어버리세요. 듣기 2. 다음은 우정에 대한 어떤 사람의 생각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저한테는 만난 지 10년 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와 저는 중학교 때 같은 반에서 만났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된 후로 지금까지 좋은 친구 사이로 지냈습니다.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가끔 생각의 차이가 있을 때가 있지만 대부분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는 상황이 심각해져서 큰 소리를 내게 됐고 결국 서로 기분이 상한 채 헤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별일 아닌데 큰 소리를 내고 내가 너무 심하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좀 참고 친구의 의견을 잘 들어줄 걸 그랬다는 후회가 듭니다. 사소한 일 때문에 좋은 친구와 사이가 멀어진 것 같아서 정말 후회가 됩니다. 조금 더 생각하고 말할 걸 그랬다는 생각에 잠도 잘 안 옵니다. 내일 아침에 친구에게 전화를 해야겠습니다. 제13과 직장. 대화와 이야기. 들어보세요. 1. 미키 씨는 졸업한 후에 어떤 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저는 좀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고 싶어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언제 그만둬야 할지 모른다면 다니고 싶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안정된 직장이라면 은행이라든지 학교 같은 곳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곳은 보수도 괜찮고 안정된 직장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저도 그런 직장에서 일하고 싶기는 한데 제 적성에는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산드라 씨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요? 글쎄요. 제가 좀 활동적인 사람이다 보니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하는 일은 오래 못할 것 같아요. 그보다는 좀 더 활동적인 일을 하고 싶어요. 2. 수미야, 너 지난주에 면접 본 거 어떻게 됐어?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사실 얼마 전에 면접 본 회사 2군데서 합격이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게 좀 고민이에요. 2군데 모두 합격했는데 뭐가 문제야? 한 회사는 하고 싶던 일이기는 한데 보수가 좀 적은 것 같고 한 회사는 보수는 많은데 일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요. 너는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보수가 적어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회사에 가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글쎄, 적성도 중요하지만 보수가 어느 정도인지 꼭 확인해보고 결정해라. 사실 보수가 적으면 성취감도 적을 수 있잖아. 그렇죠. 요즘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 그 정도로 보수가 많은 회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3.
사람들은 직장을 선택할 때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 생각한다. 안정성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한다면 안정된 직장을 선택할 것이고, 보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월급이나 보너스가 많은 회사를 선택할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현재보다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30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얼마 전에 정년퇴직을 하셨다. 아버지께서 처음 회사에 입사하셨을 때는 별로 크지도 않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조금 불안하셨다고 한다. 그렇지만 지금 그 회사는 누구나 알아주는 큰 회사가 되었고, 나도 아버지께서 그 회사에서 일하시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나도 곧 직장에 다녀야 하기 때문에 나에게 정말 좋은 직장이 어떤 곳일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아버지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 현재보다는 앞으로 나를 발전시킬 수 있고 미래가 밝은 직장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직장을 찾는다면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열심히 일하면서 나의 일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듣고 따라하세요. 1. 미키 씨는 졸업한 후에 어떤 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저는 좀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고 싶어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언제 그만둬야 할지 모른다면 다니고 싶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안정된 직장이라면 은행이라든지 학교 같은 곳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곳은 보수도 괜찮고 안정된 직장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저도 그런 직장에서 일하고 싶기는 한데 제 적성에는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산드라 씨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요? 글쎄요. 제가 좀 활동적인 사람이다 보니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하는 일은 오래 못할 것 같아요. 그보다는 좀 더 활동적인 일을 하고 싶어요. 2. 수미야, 너 지난주에 면접 본 거 어떻게 됐어?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사실 얼마 전에 면접 본 회사 2군데서 합격이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게 좀 고민이에요. 2군데 모두 합격했는데 뭐가 문제야? 한 회사는 하고 싶던 일이기는 한데 보수가 좀 적은 것 같고, 한 회사는 보수는 많은데 일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요. 너는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보수가 적어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회사에 가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글쎄, 적성도 중요하지만 보수가 어느 정도인지 꼭 확인해보고 결정해라. 사실 보수가 적으면 성취감도 적을 수 있잖아. 그렇죠. 요즘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 그 정도로 보수가 많은 회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3. 사람들은 직장을 선택할 때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 생각한다. 안정성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한다면 안정된 직장을 선택할 것이고, 보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월급이나 보너스가 많은 회사를 선택할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현재보다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30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얼마 전에 정년퇴직을 하셨다. 아버지께서 처음 회사에 입사하셨을 때는 별로 크지도 않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조금 불안하셨다고 한다. 그렇지만 지금 그 회사는 누구나 알아주는 큰 회사가 되었고, 나도 아버지께서 그 회사에서 일하시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나도 곧 직장에 다녀야 하기 때문에 나에게 정말 좋은 직장이 어떤 곳일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아버지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 현재보다는 앞으로 나를 발전시킬 수 있고 미래가 밝은 직장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직장을 찾는다면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열심히 일하면서 나의 일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제13과 직장 듣기 활동 듣기 1 다음은 원하는 직장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는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철수 씨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광고를 만드는 일처럼 창조적인 일을 하고 싶어요. 대학교에서 광고 동아리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쪽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광고회사의 경우 연봉은 괜찮은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글쎄요. 저는 돈보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너무 힘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적성에 맞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다면 스트레스도 없겠죠. 어쨌든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철수 씨가 부럽네요.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듣기 2 다음은 구직 게시판에 올라온 동영상의 내용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졸업을 앞둔 학생입니다.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남들과 다른 자기소개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저에게 맞는 직장을 찾고 싶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창조적인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나 다른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해야 한다면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장소에 앉아서 컴퓨터를 가지고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눌 기회도 없이 혼자서 일을 해야 한다면 정말 답답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직장을 구할 때 지금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일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내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지만 전 늘 도전할 수 있고 그 도전을 통해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습니다. 여러 기업인 여러분, 저에게 도전의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제14과 여행 계획 대화와 이야기 들어보세요. 1. 투이, 지난번에 경주에 같이 여행 가자고 했잖아. 그거 빨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방학 때 가기로 했잖아. 오늘 친구한테 들었는데 경주는 이맘때 가는 게 가장 좋대. 벚꽃도 피고 날씨도 좋아서. 나도 경주에 벚꽃이 볼만하다고 들은 적이 있어. 그럼 이번 주 금요일에 출발하는 건 어때? 이왕 갈 거면 예쁠 때 가는 게 좋잖아. 그럴까? 그런데 성수기라 숙소랑 기차편이 있을지 모르겠다. 수업이 끝나는 대로 인터넷으로 좀 알아봐야겠어. 나랑 같이 알아보자. 그리고 정 안 되면 찜질방에서라도 자면 되잖아. 2. 안녕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다음 주말에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금요일 오전에 출발해서 일요일에 돌아오는 2박 3일 상품이 있는데 어떠세요? 생각보다 비싸지 않네요. 이 비용에 숙박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항공료, 숙박비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요즘이 비수기라서 평소보다 좀 저렴하게 나왔어요. 숙소는 어디예요? 공항 근처에 있는 코리아 호텔인데 이 가격에 이만큼 편안한 곳은 없을 거예요.
게다가 최근에 보수를 해서 깨끗하고 직원들도 친절해요. 네. 그럼 이것으로 예약해 주세요. 3. 전주에 가면 맛과 멋을 모두 즐길 수 있다. 전주 시내 중심에 위치한 한옥마을은 고풍스러운 풍경, 푸짐한 음식, 다양한 볼거리를 모두 갖춘 곳으로 유명하다. 마을 입구의 안내소를 찾으면 하루 3차례씩 해설을 들으며 곳곳을 돌아볼 수 있다. 숙소는 한옥마을 근처에 호텔이나 여관도 많이 있지만 전통 한옥에서 하룻밤도 경험해 볼 만하다. 겉모습은 전통식이지만 내부에는 현대식 시설도 잘 구비되어 있다. 그러나 휴가철은 방 잡기가 쉽지 않으니 계획을 세우는 대로 숙소 예약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맛집. 전주에서는 대부분 식당의 음식이 맛있고 값도 싼 것으로 유명한데 이름난 비빔밥 집들도 대부분 한옥마을 근처에 자리 잡고 있다. 듣고 따라하세요. 1. 투이, 지난번에 경주에 같이 여행 가자고 했잖아. 그거 빨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방학 때 가기로 했잖아. 오늘 친구한테 들었는데 경주는 이맘때 가는 게 가장 좋대. 벚꽃도 피고 날씨도 좋아서. 나도 경주에 벚꽃이 볼만하다고 들은 적이 있어. 그럼 이번 주 금요일에 출발하는 건 어때? 이왕 갈 거면 예쁠 때 가는 게 좋잖아. 그럴까? 그런데 성수기라 숙소랑 기차편이 있을지 모르겠다. 수업이 끝나는 대로 인터넷으로 좀 알아봐야겠어. 나랑 같이 알아보자. 그리고 정 안 되면 찜질방에서라도 자면 되잖아. 2. 안녕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다음 주말에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금요일 오전에 출발해서 일요일에 돌아오는 2박 3일 상품이 있는데 어떠세요? 생각보다 비싸지 않네요. 이 비용에 숙박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항공료 숙박비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요즘이 비수기라서 평소보다 좀 저렴하게 나왔어요. 숙소는 어디예요? 공항 근처에 있는 코리아 호텔인데 이 가격에 이만큼 편안한 곳은 없을 거예요. 게다가 최근에 보수를 해서 깨끗하고 직원들도 친절해요. 네. 그럼 이것으로 예약해 주세요. 3. 전주에 가면 맛과 멋을 모두 즐길 수 있다. 전주 시내 중심에 위치한 한옥마을은 고풍스러운 풍경, 푸짐한 음식, 다양한 볼거리를 모두 갖춘 곳으로 유명하다. 마을 입구의 안내소를 찾으면 하루 3차례씩 해설을 들으며 곳곳을 돌아볼 수 있다. 숙소는 한옥마을 근처에 호텔이나 여관도 많이 있지만 전통 한옥에서 하룻밤도 경험해 볼 만하다. 겉모습은 전통식이지만 내부에는 현대식 시설도 잘 구비되어 있다. 그러나 휴가철은 방 잡기가 쉽지 않으니 계획을 세우는 대로 숙소 예약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맛집. 전주에서는 대부분 식당의 음식이 맛있고 값도 싼 것으로 유명한데 이름난 비빔밥 집들도 대부분 한옥마을 근처에 자리 잡고 있다.
제14과 여행 계획 듣기 활동 듣기 1 다음은 여행 계획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아래의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하세요. 이번 졸업여행 장소는 어디가 좋을까요? 부산 쪽은 어때요? 그쪽에 사시는 분 이야기를 들으니 요즘 축제도 있어서 볼만한 게 많대요. 부산 좋네요. 바다도 있고 구경할 게 많아서 학생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곳에 뭔가 체험해 볼 만한 게 있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외국인들 대상의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어요. 정 안 되면 저희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짜도 되고요. 그래요. 그럼 장소는 부산으로 하고 부산에 대한 정보를 각자 좀 알아본 후 다시 이야기하지요. 정리되는 대로 다시 모입시다. 듣기 2 다음은 여행 상품을 예약하는 대화입니다. 잘 듣고 아래의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하세요. 네, 눈꽃 여행 전문 하늘여행사입니다. 눈꽃 기차 여행에 관해 문의드리려고요. 1박 2일 상품이 많던데 무박으로 가는 상품도 있습니까? 네, 무박 2일 상품이 있는데요. 밤 10시에 출발해서 다음날 아침 동해 일출을 볼 수 있는 상품이 있고요. 아니면 오전 8시에 출발해 저녁 10시쯤 서울 도착 예정인 당일 코스도 있습니다. 당일 코스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성인 1인당 8만 원인데요. 왕복 기차표와 태백산 눈꽃 트레킹 요금, 그리고 중식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눈조각공원 입장료는 별도입니다. 네. 그럼 다음 주 금요일로 어른 2명 예약해 주세요. 제15과 명절 대화와 이야기 들어보세요. 1. 린다 누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마워. 영진이 너도. 너는 설날에 고향에 갔다 왔지? 네, 고향에 가서 가족들도 만나고 성묘도 갔다 왔어요. 성묘가 뭐야? 성묘는 조상들 산소에 가서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린다 누나는 설 연휴 동안 뭐 했어요? 나는 은지 집에 초대받아서 갔었어. 그런데 은지가 한복을 입으니까 딴 사람 같더라? 그래요?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은지 집에 가서 뭐 했어요? 떡국도 먹고 세배도 하고 은진의 가족들하고 윷놀이도 했어. 세뱃돈은 받았어요? 응, 부모님께서 세뱃돈까지 주셨어. 2. 영진 씨, 고향에 언제 내려가요? 저는 안 내려가요. 큰 집이 서울이라서 부모님께서 서울로 올라오세요. 그래요? 잘 됐네요. 명절만 되면 고향에 내려가는 사람들 때문에 고속도로가 정말 많이 막히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명절에 가족들도 보고 친척들도 만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길이 막히는데도 사람들이 고향에 내려가는 거겠죠. 그렇기는 해요. 그런데 사토 씨는 추석 때 뭐 할 거예요? 저는 갈 데도 없고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려고요. 그러지 말고 경복궁이나 남산 한옥마을 같은 데 가면 외국인들을 위한 문화 행사가 많으니까 한번 가보세요. 3. 한국에서는 설날과 추석이 가장 큰 명절이다. 명절이 되면 조상들께 감사도 드리고 조상들이 후손들을 잘 보살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차례를 지낸다. 옛날 사람들은 조상들이나 여러 신들의 보살핌 덕분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명절을 조상들께 감사하면서 보냈다. 하지만 요즘의 명절 모습은 과거와 조금은 달라진 것 같다. 최근에는 차례를 지내지 않는 집도 늘었고 연휴를 이용해 여행을 떠나는 집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에도 변하지 않는 명절의 모습은 길이 그렇게 막히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고향에 내려가 가족이나 친척들을 만나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덕담을 주고받는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보면 과거나 현대나 변함없는 명절의 의미는 아마도 가족들이 만나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듣고 따라하세요. 1, 린다 누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마워. 영진이 너도. 너는 설날에 고향에 갔다 왔지? 네, 고향에 가서 가족들도 만나고 성묘도 갔다 왔어요. 성묘가 뭐야? 성묘는 조상들 산소에 가서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린다 누나는 설 연휴 동안 뭐 했어요? 나는 은지 집에 초대받아서 갔었어. 그런데 은지가 한복을 입으니까 딴 사람 같더라? 그래요?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은지 집에 가서 뭐 했어요? 떡국도 먹고 세배도 하고 은지네 가족들하고 윷놀이도 했어. 세뱃돈은 받았어요? 응, 부모님께서 세뱃돈까지 주셨어. 2, 영진 씨, 고향에 언제 내려가요? 저는 안 내려가요. 큰 집이 서울이라서 부모님께서 서울로 올라오세요. 그래요? 잘 됐네요. 명절만 되면 고향에 내려가는 사람들 때문에 고속도로가 정말 많이 막히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명절에 가족들도 보고 친척들도 만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길이 막히는데도 사람들이 고향에 내려가는 거겠죠. 그렇기는 해요. 그런데 사토 씨는 추석 때 뭐 할 거예요? 저는 갈 데도 없고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려고요. 그러지 말고 경복궁이나 남산 한옥마을 같은 데 가면 외국인들을 위한 문화 행사가 많으니까 한번 가보세요. 3, 한국에서는 설날과 추석이 가장 큰 명절이다. 명절이 되면 조상들께 감사도 드리고 조상들이 후손들을 잘 보살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차례를 지낸다. 옛날 사람들은 조상들이나 여러 신들의 보살핌 덕분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명절을 조상들께 감사하면서 보냈다. 하지만 요즘의 명절 모습은 과거와 조금은 달라진 것 같다. 최근에는 차례를 지내지 않는 집도 늘었고 연휴를 이용해 여행을 떠나는 집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에도 변하지 않는 명절의 모습은 길이 그렇게 막히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고향에 내려가 가족이나 친척들을 만나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덕담을 주고받는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보면 과거나 현대나 변함없는 명절의 의미는 아마도 가족들이 만나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제15과 명절 듣기 활동 듣기 1. 두 사람이 설날 연휴를 어떻게 보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듣고 아래의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하세요. 샤오칭, 설 연휴 잘 보냈어? 응, 중국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재밌게 놀다 왔어. 그랬어? 좋았겠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재미있었어? 오래간만에 가족하고 친척들 만나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참, 그리고 밤에는 불꽃놀이도 했어. 불꽃놀이? 나도 전에 사진으로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멋있더라. 사실 그렇게 멋있는 불꽃놀이는 아니고
그냥 폭죽을 터트리면서 소원을 비는 거야. 그런데 요코, 너는 고향에 갔다 왔어? 아니, 일본은 설날이 양력 1월 1일이야. 그럼 좀 쓸쓸했겠다. 아니야. 하숙집 아주머니가 떡국을 주셔서 맛있게 먹고 하숙집 친구들하고 윷놀이도 했어. 윷놀이까지 했어? 아주머니가 가르쳐 주셨는데 아주 재미있었어. 듣기 2. 외국인 학생이 나라마다 다른 설날의 풍습에 대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잘 듣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한국에서는 설날이 가장 큰 명절입니다. 설날은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설날의 날짜와 풍습 등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설날이 1월 1일이지만 한국과 중국에서는 음력 1월 1일이 설날이라고 합니다. 또 태국과 미얀마에서는 4월에 설날이 있다고 합니다. 태국과 미얀마에서는 4월을 한 해가 시작되는 달이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나라에 따라 1년이 시작되는 시기까지 다르게 본다는 것에 나는 무척 놀랐습니다. 또한 설날의 풍습도 많이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설날 아침에 차례를 지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회에 가고 중국에서는 집집마다 폭죽을 터뜨리고 일본에서는 집 앞에 소나무를 꽂아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풍습들이 모두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풍습이 다른데도 그 의미는 하나라는 것을 알고 나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